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9%로 전망했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0.2%포인트 높인 3.9%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성장세를 들었습니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관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함께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도 허용됩니다.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 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 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의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밤사이 연방정부 폐쇄, 임시 폐쇄죠. 이른바 셧다운이 해결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타결이 됐고요. 상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로 큰 악재성 이슈는 지나갔습니다. 이 악재성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미국 당국에서는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어제 좀 증시가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전일 미국 증시는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를 따라서 좋은 흐름,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오르는데 현재도 코스피 같은 경우 1.06%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오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 업종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증권주가 그동안 그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세이프가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3위방의 주가 오늘 다시금 우상향하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부정적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활기가 좀 불어넣어지고 있고 투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셧다운 이슈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퐁당퐁당 장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그동안의 내림세, 오름세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크리컬 업종이나 경기 순환매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수준인데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2527포인트대입니다. 2500선 위로 가볍게 벌써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2527.87포인트, 1%가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어떨까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2510선 출발을 해서 2528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이 3,251억 원, 비교적 강하게 기관이 오늘 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 연기금이 622억 원이나 팝니다. 외국인은 424억 원 소폭 사고요. 개인이 좀 많이 파네요. 4,433억 원 개인은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오는데 상승폭이 사실 그다지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1.45, 0.42%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일 좋은 흐름 보였던 현대차는 1,000원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이고요. 전일 하락했던 포스코는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로 체크하도록 하죠. LG화학은 42만 1,000원, 네이버가 지금 90만 원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KB금융, 금융주들 오늘 아웃퍼폼이 좋습니다. 3.35% 올라가고 삼성생명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4%나 올라갑니다. 바이오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분위기 좋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SK텔레콤 모두 소폭씩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13포인트 넘게 올라가고요. 1.59% 상승하면서 가볍게 890포인트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일중 흐름 보시면 역시나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78부터 888까지 역시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역시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이 더 많이 삽니다. 735억 원 사면서 전주체 기관 골고루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226억 원 사고요. 개인은 83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3인방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조합니다. 4.35, 3.81% 각각 올라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11만원대 다시 터치하면서 6% 급등이 나옵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하고요. 엔터주만 조금 오늘 약세인데요. CJENM 그리고 잠시 뒤에 보실 로엔까지 약세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티슈진도 올라가고 메디톡스도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9%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펄어비스, 로엔 역시나 다 엔터 게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는 약보합이고요. 로엔이 1.84%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캠텍 올라가고요. 슈젤 그리고 코미팜도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 2.94%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8만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1071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 원화는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오늘장 특징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금일 시장에서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련주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좀 기우였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 세이프가드 발동 이슈에 따라서 가전과 태양광 관련주도 약세 일단 먼저 좀 살펴보자면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은 세탁기로는 LG전자 그리고 태양광으로는 웅진에너지, 신성 ENG 등이 낙폭이 컸던 상황이었었고 반면에 OCI라든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등 이런 영향이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장세로 좀 작용하는 여지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초 대비 낙폭 다 만회하면서 우려감은 좀 기우였다라는 점을 좀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금일 이와는 별개로 시클리컬, 그러니까 즉 경기 민감주 성격의 건설, 조선업종 등의 상승세 역시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종 같은 경우 최근 등락은 조금 있긴 했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건설업종 최근 들어서 좀 볼만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좀 알게 했다라고 코스피 시장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무래도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12발행 추진을 하겠다라는 보도 등이 좀 더해지면서 좀 반등세를 좀 다시금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업종의 이들 업종의 반등으로 코스닥 지수 역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 셀트리온 반등과 더불어서 다시금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지 여부는 오늘장 이후 내일쯤에 해서 다시금 좀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다시금 투자 심리 완화가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좀 금일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 역시나 이틀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소전기차 도입 제한과 더불어서 정부 역시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서 금일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까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코오롱 머티리얼, 그리고 일진 다이아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이슈 그리고 테마, 섹터 있다면 더 짚어볼까요?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 좀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종 주가 흐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지금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SL이라든가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금일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한 상황과 더불어서 최근 자동차 업종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 최악은 벗어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이번 주 앞둔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작년도에 좀 사상 최악의 실적과 별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기저효과라든가 지난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회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 실적 전년 대비 회복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일단 배터리팩이라든가 BMS 등 최근 현대차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차에서 핵심 부품사로서의 위치, 그리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상에서의 또한 중요한 위치와 배당 증가 여력이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 등이 좀 실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거의 다 끝났고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실적 시즌이죠.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전략 역시나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잘 나오는 것도, 그리고 나쁘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 점을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좀 사례로 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실적 발표 일정만 좀 보기보다는 최근 1개월 컨센서스 상향 업종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을 고민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컨센서스가 최근 1개월간 상향 조정된 업종 가운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타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같은 조건에는 은행,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완구, 호텔, 레저, 에너지 업종 정도가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일단 증권 업종 좀 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일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에 어느 정도 초입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서의 리테일 자금이 유입되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 신용이자 수익 증가라든가 이런 거래대금 증가 등은 곧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 등과 더불어서 증권사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대비 1분기 실적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적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리하자면 증권업종 가운데에서 주가 강세가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 3개 정도 꼽아보셔서 그 안에서 좀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쪽 금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6%까지 지금 뚫고 올라갔고 3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해 말에 2.4%에서 최근 들어서 2.6%를 넘어섰고요. 이건 2014년도 하반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리가 상승한 것은 결국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로 이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상승에 가장 촉발을 일으켰던 거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상승세가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한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계속까지는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예요? 일단 뭐 연준 위원들 자체도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뭐 계속적으로 좀 서포트하게 좀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매파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물가 인플레 압력이 이제 장기간 되게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의 실질 임금에 이제 정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 임금에서 물가 변동을 뺀,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거기서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뺀 그만큼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목 임금이 10%도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물가가 20% 올라버리면 실질 임금은 10%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협상을 막 할 때 뭐 물가 상승률이 한 2% 올랐다. 그러면 이제 연봉은 기본적으로 2%가 올라야만이 이제 실질 임금이 똑같다. 연봉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지난 4분기 미국의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겨우 0.1%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면서 2014년도 이후에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실질 임금이 거의 뭐 평탄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가 실질 임금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올라갈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좀 정체해야 된다, 서서히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이 상승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딱 비례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면 손에 쥐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적다. 이게 실질 임금 하락인 건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에는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제개혁안이 통과가 됐고요. 여기다가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 실적 개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뭐 성장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제품 생산에 이제 투입된 인건비가 떨어지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팔리던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인건비가 500만 원 이상해서 생산성의 향상 및 뭐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4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결국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이 회사 제품 가격을 그대로 2천만 원 유지를 한다라면 100만 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겠잖아요. 반대로 이제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라면 뭐 가격을 100만 원 인하를 해가지고 경쟁자로부터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 실질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물가가 오르기 쉽지가 않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기업이익 자체가 2018년도에 보면 약 한 8%에서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실질 임금도 옆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 실적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2018년도 올해 이제 전체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전년 대비 18.6%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금융, 소재, IT, 산업재 이런 쪽이 주도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법인세 인하 효과도 좀 있지만 그동안 임금 상승률이 되게 낮았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고 있는
4분기 S&P 500 전체 영업이익 자체는 오히려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융섹터가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부분들, 다른 업종, 다른 섹터들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미국 기업들 실적 개선에는 그냥 뭐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 랠리에 대해서는 지금 낙관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들의 최근 들어서의 실적을 보면 금융섹터들이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함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이런 금융섹터를 제외하면 IT라든지 에너지, 특히 이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한 1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소재, IT, 산업재, 헬스케어, 기타 대부분의 모든 업종들이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법인세 인하도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힘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라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넷플릭스 하면 일명 팡기업들이라고 하듯이 버블 논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버블 기업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실적이 너무나 좋아버리니까 지금 현재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팡기업들의 시간외 주가 자체가 0.5%에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술 섹터들의 버블 논란도 이번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많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 실적들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셧다운 이슈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합의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 셧다운 이슈로는 더 이상 악재나 여러 가지 잡음은 없을 예정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셧다운 이슈는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발생한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그 셧다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약 한 48%가 잘못됐다. 모든 미국 국민들의 48%가 공화당이 잘못됐다. 민주당은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냈고 그래서 어저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요. 2월 8일 날입니다. 2월 8일까지 지금 현재 첨예하게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 대립하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하고 멕시코 장벽 관련된 예산안 문제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 것 같고요. 지금 2월 8일까지는 물론 이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발표됩니다. 다음 주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실적 시즌에 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달 들어서서 2월 초쯤에 되면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셧다운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셧다운 이슈까지 자세히 또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 지금 상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